들레즈는 차이의 존재론 즉 차이의 반복의 관점에서 무의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들레즈는 무의식은 결국 대립적인가 아니면 미분적인가? 또는 무의식은 갈등 관계에 놓인 커다란 힘들과 이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열들을 이루는 작은 요소들과 이어져 있는가? 또한 무의식은 서로 대립하는 커다란 표상들의 무의식인가? 아니면 분화된 미세 지각들의 무의식인가? 라고 물으면서 프로이트는 전적으로 대립적 무의식의 편에 서 있지만 에로스가 지닌 반복의 힘은 차이가 지닌 어떤 역량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무의식은 계열적이고 미분적이며 물음을 던진다. 그러므로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반복은 상징적이고 정신적이며 상호주관적이다. 혹은 반복은 모나드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 이로부터 무의식의 본성과 관련된 최종적인 귀결이 뒤따른다. 무의식의 현상들은 대립이나 갈등과 같이 지나치게 단순한 형식을 통해서는 포착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의하면 프로이트적 의미에서의 무의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의식의 관점에서 무의식에 접근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거부한 것입니다. 펠릭스 가타리와 공동 저술한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들레즈는 정신분석의 위대한 발견은 욕망하는 생산, 무의식의 생산들의 발견이었다고 말합니다. 들레즈는 프로이트적 의미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거부하고 무의식을 의식에 대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선행하며 인간적 의식도 생산해내는 존재의 차원에서 사유합니다. 그러면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말하는 분화된 미세 지각들로서의 무의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차이의 철학이 감성적인 것으로서 내포적 강도의 철학이라면 분화된 미세 지각들로서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말하듯이 방어와 저항에 대립해 있는 억압된 인간적 의식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에 선행하는 비인칭적인 것입니다. 이 무의식은 분화된 미세 지각들로서 전개체적인 미분적 차이, 강도적 차이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들레즈의 차이의 존재론은 미분적 무의식의 존재론 혹은 미분적 무의식의 지각이론입니다. 들레즈는 무의식을 인간의 의식에 대립하는 인간의 무의식이 아니라 존재의 무의식, 즉 의식의 생성과 발생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실제하게 하는 또는 개체화하는 초월론적 조건 즉 강도적 차이 자체의 모습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차이의 반복 운동을 통해 물질적 감각으로 현상하는 미분적 무의식, 즉 강도적 차이를 갖는 감각적 물질로 생성되면서 아직은 의식이 되지 않은 존재 혹은 존재의 무의식. 그것은 인간의 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들레즈는 전개체적인 분화된 미세지각의 장으로서 무의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종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반복의 세 가지 형태, 즉 제1의 반복인 습관, 제2의 반복인 기억, 제3의 반복인 미래의 시간과 관계합니다. 특히 세 가지 반복 모두 시간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도 세 가지 종합이 있습니다. 들레즈의 시간론에 의하면 시간은 세 가지 양상으로 구성된 삼중의 속성을 갖습니다. 들레즈는 이러한 시간의 양상을 시간의 세 가지 종합이라 부른 것입니다. 첫 번째 종합은 무한한 습관들의 살아있는 현재를 구성하는 시간의 선형적 토대의 양상, 두 번째 종합은 순환하는 시간의 정초 양상으로서 모든 현재가 지나간 순수 과거, 세 번째 종합은 시간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면서 두 개의 종합을 요약하는 영원 회귀의 미래가 그것입니다. 들레즈는 인간의 무의식은 알미나 기억이 결여된 의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으로서 개념의 무의식, 알미나 기억 내용의 무의식, 표상의 무의식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과 저항은 반복과 의식, 반복과 기억, 반복과 재임 사이에 존재하는 반비례 관계의 원리에 따라서 설명됩니다.
앞서 제1의 반복 즉 첫 번째 종합의 단계에서 무의식은 전개체와 단계의 강도적 차이들로부터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의 첫 번째 단계의 삶, 즉 의식을 수반하는 생물 심리학적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최초의 단계는 자극이나 흥분과 쾌락이 발생하는 개체와의 장입니다. 즉 자극이나 흥분 역시 차이의 반복에 수반되는 운동으로서 어떤 요소적 반복의 수축을 통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서의 흥분은 다시 반복의 요소가 되어 그 다음의 반복을 위한 역량으로 고양됩니다. 묻기의 종합 또는 역량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수동적 종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이드가 자아 안에서 형성됩니다. 들레즈는 이 자아를 수동적이고 부분적이며 애벌레 같은 자아, 응시하고 수축하는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개체화의 장에 발생한 이드는 국소적 자아들이 서식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국소적 자아들은 자신들이 반복하는 행위로부터 쾌락이 생산된다는 것을 응시하는 자아들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습관 즉 묻기의 종합과 통합 혹은 자아 스스로의 환각적 만족감 즉 나르키소스적 자아들은 쾌락 원칙이라는 다음 단계의 반복으로 진행됩니다. 들레즈는 프로이트가 자아의 욕망을 쾌락 원칙 아래서 설명하는 방식을 거부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들레즈는 흥분의 반복과 묻기의 종합, 즉 묻기의 효과로서 생겨나는 것이 쾌락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들레즈는 습관 안의 반복 혹은 묻기의 종합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강도적 차이의 반복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비인칭적 무의식의 존재가 곧 세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식에 선행하는 비인칭적 무의식이 들레즈가 생각하는 존재 전체 또는 세계 전체이며 동시에 우주 운행 또는 존재 생성의 주체인 것입니다. 제1의 반복으로서 습관의 수동적 종합은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 원칙에 상관합니다. 들레즈에 의하면 현실 원칙은 선행하는 수동적 종합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능동적 종합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능동적 종합이 수동적 종합 위에 구축되려면 이 두 종합은 반드시 동시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앞서 들레즈가 무의식은 미분적이다고 한 것과 무의식은 계열적이다고 한 이유입니다. 들레즈는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를 예로 듭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이는 첫 번째 반복 즉 습관의 수동적 종합에서 보았듯이 내성적으로 흥분을 겪는데 이는 아이 자신의 운동들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흥분을 수동적 종합 안에서 묶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다른 대상, 전혀 다른 유형의 대상을 스스로 구성해냅니다. 가령 손가락 빨기는 일종의 수동적 종합을 심화하는 가운데 응시해야 할 어떤 잠재적 대상을 잠재적인 엄마의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엄마는 아이의 행동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능동적 종합 안에서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심화되는 수동적 종합으로 들레즈는 유아적 세계를 특징 짓는 이중적 초점에 입각해서 청개구리식 반항, 거울에 쓰기, 특정한 형태의 말더듬기, 특정한 반복증 등과 같이 매우 상이한 현상들을 이해합니다. 아이와 엄마 관계의 이중적 초점은 이중의 계열과 병행합니다. 하나는 현실 원칙의 지배 아래 있는 능동적 종합의 상관항인 현실적 대상들의 계열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 원칙의 지배 아래 있는 심화되는 수동적 종합의 상관항인 잠재적 대상들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대상들은 현실적 대상들의 계열에서 절취되거나 현실적 대상들의 계열 안에 편입됩니다. 이 잠재적 대상은 라캉식으로 말하면 대상 A는 어떤 부분 대상입니다. 이 잠재적 대상은 현실 계열에서 흥분의 부분 절취를 통해서 쾌락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언제나 부분 대상이기에 들레즈는 이를 잠재적 대상은 그 본성에 있어서 조작이고 파편이며 허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재하는 잠재적 반쪽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캉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결여와 결핍으로서의 욕망과 충동일 것입니다. 제2의 반복은 기억입니다. 즉, 과거의 시간입니다. 들레즈는 잠재적 대상은 본질적으로 과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와 동시적인 가운데 과거적인 것입니다. 가령 아이의 손빨기는 현재적인 것이면서 손을 빠는 행위에 목적과 평가의 기준은 과거의 쾌락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재적 대상은 현재적인 자기 자신과 동시간적이고 그 자체로 자신의 고유한 과거이며 현실적 계열 안에서 지나가는 모든 현재에 선재합니다. 들레즈는 라캉은 상징적 기관으로서의 팔로스를 잠재적이거나 부분적인 모든 대상들에서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라캉에게 팔로스는 기에 없는 기표입니다. 팔로스는 주의상스에 접근하려는 주체의 운동을 단 하나의 통로로 일원화하면서 또한 그것의 실현을 끝없이 연기하는 기능, 은폐된 금지의 기능이며 또한 실제를 상실한 기표이며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기표 대타자의 욕망을 상징하는 절대 기표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욕망 내지는 잠재적 대상의 관점에서 라캉의 팔로스에는 상상계적 팔로스, 상징계적 팔로스, 실제계적 팔로스가 있습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잠재적 대상, 부분 대상이 라캉의 팔로스와 어떻게 대비될 수 있을까요? 들레즈는 잠재적 대상과 관련해서 팔로스를 언급하면서 상징적 팔로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레즈는 과거의 시간과 관계하는 두 번째 종합 즉 능동적 종합과 관련하여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반복 강박을 특징 짓는 자동성의 관념을 고착화된 충동의 양태 즉 고착이나 퇴행에 의해 조건지어진 반복의 양태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반복은 자신을 구성해가는 가운데 스스로 위장하는 것, 스스로 위장함으로써만 자신을 구성하는 어떤 것으로서 반복되는 것은 반복 안에서 형성되고 또한 은폐되며 가면이야말로 반복의 참된 주체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는 억압함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단적으로 나는 반복함으로 억압하며 반복하기 때문에 망각한다라고 합니다. 의식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무의식의 억압과 저항은 반복 안에 포섭되는 차이. 그리고 차이나는 반복에서 기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정신질환은 단순히 기억을 복구시킨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들레즈는 잃어버린 대상, 현실적 대상의 본질적 특성은 변장한 대상으로 파악하며 이 두 가지 대상은 나르시시즘을 끌고 가는 강력한 동기들입니다. 들레즈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수동적 자아는 잃어버린 대상을 영원히 전치된 것으로 그리고 변장한 대상은 영원히 위장된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3의 반복은 미래의 시간의 형식과 관계합니다. 무의식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의식 자체 안에서 성립하는 시간의 첫 번째 종합에서 반복은 쾌락 원칙의 정초와 관계 있으며 두 번째 종합은 위장과 전치로서의 반복을 통해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며 또 그 근거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면적으로 혹은 일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쾌락 원칙의 경우에 충동은 현실의 충동적 노선을 따를 때는 자기보존 충동으로 나타나고 새롭게 획득된 수동적 깊이 안에서는 성적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제3의 반복으로서 시간은 습관도 기억도 아니며 물질을 기각한 순수 형식으로서의 죽음과 불가분적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생명력을 다한 물질적 상태가 아니라 생명체 안에 현존하지만 모든 물질을 포기한 어떤 순수한 형식, 즉 시간의 텅 빈 형식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는 것은 미래의 시간, 그것은 초하자 안에서 이드와 자아를 파괴하고 현재 못지않게 과거를 행위자 못지않게 조건을 파괴하는 죽음의 시간이자 또 다른 탄생에 열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차이의 존재들이 생성될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다시 되풀이되지만 새로운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의 시간, 영원 회귀의 시간입니다. 들레즈는 영원 회귀 안의 반복은 죽음 본능 및 미래와 본질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 회귀를 죽음의 다른 얼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음 본능은 이 죽음의 다른 얼굴 안에서 어떤 무제약적 진리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 회귀의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들레즈는 프로이트처럼 무의식의 구조를 갈등적 구조나 대립적이거나 모순적인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들레즈는 무의식의 구조는 물음과 문제를 이루는 구조일 뿐이다. 마치 죽음이 생명체 안에서 현존하고 어떤 전형을 갖춘 주관적이고 분화된 경험으로 현존하듯이 죽음은 차라리 문제틀의 마지막 형식이자 문제와 물음들의 원천이며 모든 대답 위에서 문제와 물음들이 항구적으로 존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표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의식은 의식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의식으로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조건이며 전개체적 차이의 세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생성되는 존재의 세계가 들레즈가 말하는 무의식입니다. 이러한 차이와 무의식에 대한 들레즈의 탈정신 분석학적 이해와 사유는 욕망과 무의식의 문제를 천착하고 있는 저서 안티 오이디푸스를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